서술형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 1번입니다. 서술 1번의 배점은 6점이었습니다. 직선 2x 플러스 5-ky 더하기 2k-1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이도한 직선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풀이 과정이 5점이고 정답이 1점이죠. 자, 일단 그러면 봐야 될 게 뭐냐면 평행이동한 직선을 먼저 구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행이동한 직선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죠? 우리가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했죠. 3만큼. 자, 그럼 어떻게 한다? 그죠?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fx, y는 0을 우리가 평행이동을 하면, 자, 부호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그죠? 부호가 이렇게 반대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서술형이 적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풀이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러면 결론은 뭐죠? 자, 저기는 x에다가 뭐를 대입을 해야 된다? 바로 우리가 x-3을 이렇게 대입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바로 5-ky 더하기 2k-1은 0. 자, 이게 바로 우리가 평행이동한 직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죠. 요거는 k에 대한 무슨 식이 된다? 항등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k가 있는 부분과 k가 없는 부분을 이렇게 나눠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럼 k가 없는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요걸 전개하면 2x-6이 나오고요. 여기는 5k-ky 플러스 2k-1은 0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시면, 자, 일단은 x가 없는 거, k가 없는 거, 자, 2x, 자, 그리고 뭐다? k가 없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5y가 하나가 있죠. 제가 잘못 적었네요. 위에 5k가 아니고 이게 5y였는데 제가 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5y가 돼서, 자, 여기가 5y가 있는 거고, 그래서 상수항은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6을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7이 나와요. 그리고 k가 붙어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y 하고요. 뭐다? 자, 2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따라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2x 더하기 5y-7은 뭐다? 0이 되는 거고, 동시에 뭐다?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뭐다? 0이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y가 얼마가 나오는 거죠? y는 2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럼 y는 2를 우리가 여기다 대입합니다. 자, 그럼 어디에다가? 자, 이거 1번식이라고 하면 y는 2을 1에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하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2x 더하기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자, 5 곱하기 2 빼기 7은 0이 나오기 때문에 2x는 자 10에서 7을 빼면 얼마다? 3이죠. 2항을 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래서 x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정답, 자, 어떻게 될까요? 자, 그 점의 뭘 구하고 있다? 좌표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면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y좌표는 얼마가 된다? 2가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3,2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순서는 평행이동한 직선을 먼저 적으시고요. 자, 그 다음 k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을 구하는 과정이 있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다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술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 2번은 fx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x가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나눠져 있는데 이게 무슨 대응이다? 자,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고요. 배점 몇 점이다? 7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풀이 조건에서 뭘 줬냐면요. 1대1의 대응의 정의를 줬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나타내고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적을까요? 자, 1대1 대응의 정의 뭡니까?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무슨 함수가 돼야 된다? 1대1 함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그렇죠? 우리가 공역과 치역이 뭐다? 치역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대응이다? 1대1 대응입니다. 자, 근데 그래프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구간에서 항상 증가하든지 항상 뭐다? 감소하는 증가함수나 감소함수가 될 때 바로 1대1 대응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풀어야 되는데요. 그럼 fx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fx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자, x가 0보다 작으면 우리가 1-a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로 주어진 거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2차 함수로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럼 살펴볼게요.
자, 요거는 지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요거는 그러니까 고정된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그려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기 전에 살짝 고칠까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지점을 구해야 됩니다. 이 참수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요거는 일단은 그래프는 좀 이따 그리고 자, 일단 10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2x고요. 자, 완전 제곱이 되려면 1이 필요하고 1을 바로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요 세 개로 완전 제곱을 만들면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곱해서 밖으로 나가면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면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 이런 그래프가 되거든요. 꼭지점은 얼마다? 꼭지점은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y절편이 얼마가 되냐? y절편이 1이 돼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리시면 이렇게 위로 볼로 간 그래프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는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부분만 남아야 될까요? 그렇죠? 이때는 뭐가 남냐? 이 부분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무슨 절편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냐면 y절편이 얼마인지 우리가 나타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y절편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말은 여기가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다? 감소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보세요. 여기는 1-a가 뭡니까? 바로 기울기가 됩니다. 1차 함수.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무슨 함수가 돼야 돼요? 감소 함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그럼 x가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뭐이므로 감소이므로 x가 0보다 뭐 할 때? 0보다 작을 때도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감소 상태가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자, 감소가 되려면은 따라서 기울기 뭡니까? 1-a가 0보다 뭐다? 작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이어야 한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요 1-a가 0보다 작아야 돼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 단어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단어? 감소. 자, 그래서 감소가 되려고 하면 기울기가 뭐다? 0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이걸 풀어주시면 답은 뭐가 되냐면 a는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라고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중단원 학습 점검에서 이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네, 그걸 약간 응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일단은 1대1 대응 정의 적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감소라는 단어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리고 기울기가 무슨 수다? 음수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서술 2번에 7점이었고요. 풀이 과정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서술 3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술 3번은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부등식 2분의 a 더하기 1이 루트 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음을 성립하는 걸 증명하고 등호가 성립할 조건을 구하시오. 자, 배점은 몇 점이다? 7점인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절대부등식 문제이죠. 자, 그래서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절대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좌변이 우변보다 뭐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보통 빼서 우리가 크기를 비교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값 기호나 우리가 루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곱을 해서 뺐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자, a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자, 좌변에 있는 2분의 a 더하기 1도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0보다 실제로 뭐다? 큽니다. 왜냐면 이게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 1을 더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뭐다? 그리고 루트 a 플러스 1도 a가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a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든요. 이것도 뭐다? 0보다 크다. 자, 그럼 뭐 할 수 있겠어요? 크므로 우리가 바로 이것을 뭐다? 제곱해서 뭐다? 제곱해가지고 뺐는데 그것이 뭐임을 보여주면 된다. 그렇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보이면 바로 뭐다? 이 절대부등식이 증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들어갑니다. 근데 주의점은 이 부분 우리가 루트가 들어갈 때는 양수가 된다는 걸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곱에서 뺀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걸 계산을 합니다. 자, 2분의 a 더하기 1의 제곱에서
루트 a 플러스 1의 제곱을 우리가 빼주는데 이걸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4분의 a 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곱을 하면 1이 나옵니다. 이거 완전 제곱 공식으로. 자, 루트 제곱하면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풀리죠. 자, 요거 계산하시면 뭐가 남냐면 요거 다 소모가 돼요. 그래서 뭐가 남냐면 4분의 a 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어떻게 되겠어요? 4분의 a 제곱도 뭐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가 될까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좌변에 있는 2분의 a 더하기 1이 항상 뭐보다 그죠? 루트 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 무슨 과정? 증명 과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뭐가 되냐면 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때는 어떨 때? 자, 0이 될 때입니다. 따라서 자, 등호가 성립 언제다? 단 등호는 언제? 그렇죠? a는 뭐일 때? 그렇죠? 0일 때 우리가 뭐 한다? 성립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 자,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절대부등식 증명은 자주 하다 보면 틀이 좀 잡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술 4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술 4번은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를 x축 방향으로 2k만큼 y축 방향으로 k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하는 원이 직선 x 더하기 2y 마이너스 3은 0과 만날 때 상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100.8점이나 되네요. 자, 풀이 과정 6점이고 정답은 2점입니다. 그럼 이걸 일단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를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중심이 원래 뭐였냐면 0,0이고 반지름은 얼마였죠?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되는 그런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반지름의 그 길이는 변화 없고 뭐만 중심만 변화가 있죠. 그 다음에 중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중심의 좌표는 2k, 뭐다? k 플러스 1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x-2k의 제곱 더하기 뭐다? y-k-1의 제곱은 뭐다? 4라고 우리가 평행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됩니다. 자, 평행 이동한 원의 중심은 얼마가 된다? 그죠? 2k, k 더하기 1이고, 자,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다? 그죠? 반지름의 길이는 그대로 얼마다? 길이는 2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원하고 뭐다? 여기 있는 직선이 뭐다? 만난다는 거예요. 자, 만날 때는요, 한 점에서 만날 때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의 위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다? 연립방정식. 또 하나는 뭐다? 그죠? D하고 R을 비교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뭘 해야 되냐면 D하고 R을 비교할 거예요. 자, 그럼 포인트는 뭐다? 자, D. 자, D가 뭐죠? 그죠? 중심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입니다. 자, 그거하고 뭐다? R을 비교해야 되는데 D하고 R을 비교했을 때 뭐가 됩니까? 그죠? D가 R보다 뭐다? 작거나 같을 때가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D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D는 그럼 어디에서부터? 그죠? 중심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구해주시면 자, A는 1, 자, 1의 제곱, 자, B는 얼마다? 2, 그럼 2의 제곱, 자, 절대값, 자, X에다 뭐 대입합니까? X에다가 2K를 대입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Y에다가 뭐를 대입해야 되냐면 K 플러스 1을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럼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바로 뭐가 된다? 2K 더하기 얼마다? 2가 되는 부분이고요. 뒤에 뭐가 있다? 마이너스 3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루트 5분의 자, 절대값 4K-1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이게 뭐다? 바로 뭐다? D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이 얼마였죠? 2죠. 그래서 바로 R은 얼마가 되는데 2가 되는데 그거보다 뭐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메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루트 5분의 절대값 4K-1이 뭐다? 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루트 5를 우리가 더할 거예요. 자, 루트 5를 곱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4K-1이 뭐다? 자, 그죠? 2루트 5보다는 작거나 같게 되는 거고요. 자, 절대값이 2루트 5보다 작대요.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 절대값을 풀어주면
4K-1은 뭐보다, 그죠? 마이너스 2루트 5보다는 크거나 같고 2루트 5보다 뭐다? 작거나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쓰인 공식이 뭐냐면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으면 x는 어디에서? 자,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k의 범위를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를 없애야겠네요. 그럼 양변에 1을 더합니다. 그럼 1 마이너스 2루트 5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1 플러스 2루트 5 사이가 되고요. 그럼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k는 자, 뭐로 나눠준다? 4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 마이너스 2루트 5보다 크거나 같고요. 4분의 뭐다? 1 플러스 2루트 5보다 뭐다? 우리가 작거나 같아요. 너무나 좀 작게 적었다, 그죠? 자, 답은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됩니다. 4분의 1 마이너스 2루트 5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뭐보다는 우리가 4분의 뭐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루트 5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게 이제 답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은 기존에 있던 원에서 평행이동을 했을 때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위치관계에서 원과 직선이 만나려고 하면 D가 뭐보다 R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과정이 들어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이 6점이고 정답이 몇 점이다? 2점이거든요. 자, 요것을 뼈대로 해서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술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칠수전체 집합 아래 두 부분 집합이 있습니다.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네요. 자, 요것이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수학 익힘책이 비슷한 문제 했었죠. 수직선 위에 나타나는 과정을 포함해가지고 풀이 과정을 적는데 몇 점은 8점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와 B를 딱 보니까 A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우리가 상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해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B 같은 경우에는 A, B가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A를 우리가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걸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인수분해 하셔야겠죠? 그래서 X 플러스 얼마다 2하고요. X 마이너스 4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부분이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가 되냐면, 자, 우리가 사이 범위가 됩니다. 그럼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그렇죠. 우리가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가 나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어디 위에 나타내라고요? 자,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마이너스 2에서 어디 사이다? 4 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뭐다? 바로 A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B를 나타내는데 B는 지금 뭔지 잘 몰라요. 자, 근데 합집하고 하니까 뭐다? 실수 전체네. 그러면 뭐냐면 우리 지금 A가 여기잖아요. 그죠? 요 바깥 부분을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을 했더니 3에서 4 사이인데 눈여겨봐야 될 거 이겁니다. 이거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무슨 범위다? 사이 범위인 거고, 이거는 0보다 크니까 무슨 범위다? 양쪽 범위거든요. 양쪽으로 나갔을 때 자, 요 두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교집합부터 살펴볼게요. 3에서 4 사이랍니다. 그럼 3에서 4 사이니까 자, 요게 어떻게 돼요? 3보다 크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보세요. 이거 어느 쪽이다? 오른쪽 맞습니까? 그럼 양쪽 범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 오른쪽이 큰 우리가 바로 근이 뭐가 된다?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왼쪽을 작다는 부분이 커버를 해서 합집합을 했더니 뭐가 된다? 실수 전체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의 근은 어디 쓰면 될까요? 그쵸?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요 마이너스 2보다는 왼쪽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어느 쪽에 있어야 된다?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이겁니다. A는 여기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뭐보다 3보다는 커야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교집합은 3에서 4 사이가 나오고 바로 여기 있는 합집합은 뭐가 된다? 실수 전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뭐가 되냐면 바로 뭐다? B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걸 이제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우리가 3보다 크니까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X 플러스 2하고요. X 마이너스 3을 곱했더니 뭐보다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거 우리가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X제곱 마이너스 뭐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면 바로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이 되고요. B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A를 먼저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직선에 나타내고, 그다음에 B를 우리가 요 조건을 판단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가 익힘책에도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고 B는 얼마다?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서술 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 6번은 전체 집합 U가 주어져 있는데요. 전체 실수 전체가 아니네요. 0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3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명제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k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가 뭐가 되도록 거짓이 되도록 하는 상수 k 값의 범위를 물어본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명제가 거짓이면 우리가 참 판단하기 어렵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바로 참이 되는 거 봐야 돼. 그래서 이 문제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그래서 이 명제를 뭐 해야 된다? 부정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채점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이대로 적으셨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명제의 부정을 적어야 돼요. 자, 그러면 명제의 부정은 뭐가 되냐면, 자, 어떤 x에 대하여, 자, 부정하면 뭐가 되냐면 모든 뭐다 x에 대하여 라고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부정식 또 뭐 해야겠어요? 우리가 부정을 하셔야겠죠? 0보다 크다를 부정하면 뭐가 되냐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몇 점이 되냐면 3점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안 적었을까 봐 좀 걱정해요. 자, 바로 뭐다? 부정의 참 거짓을 물었잖아요, 맞죠? 자, 우리가 그러면은 명제가 거짓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정은 우리가 뭐가 되냐면 참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몇 점이다? 4점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면 절대 부등식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건 0에서 어디 사이다? 3 사이로 제한이 돼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2차 부등식에 있는 부분의 문제가 되거든요. 자,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x가 0에서 3 사이래. 그럼 0에서 3 사이면 어떻게 되냐면, x는 0이면 y축 위에 x는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좌표 평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는 거냐면 딱 여기만 본다는 소리입니다. 딱 여기만. 딱 요 사이만 보겠다 이 소리예요. 자, 근데 요 사이에서 보세요. 우리가 부등식 문제지만 우리 1학기 때 배워봤지만 뭐로 해석해야 되는 문제냐면 바로 함수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는 좌변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바로 함수로 해석한다 말은 좌변을 뭐라고 뒀을 때? y라고 뒀을 때. 그러니까 즉 그래프가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 x축보다 뭐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전체가 아니라 어디에서만? 요 사이에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된다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가 아래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뭐보다는? 0보다는? 그러니까 y축 x축 위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범위가 제한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딱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기준이 0하고 얼마다? 3이기 때문에 바로 어디에서? 그죠?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방금 부등식 문제지만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자, 이거를 함수로 해석하기 때문에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결론은 뭐가 되냐면 어디에서? 0에서 함수값하고 어디에서? 3에서 함수값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0에서의 함수값이 뭐보다 작아야 된다? 0보다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등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해도 된다? 같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x축 아래에 있으려고 하면 0보다 뭐 해야 된다? 작아야겠죠? 왜? 그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등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두 부분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사실은 1학기의 개념이기 때문에 좀 복습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좀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2차 부등식의 절대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을 보는 건데 이거는 전체 부분이 아니고 특정한 영역을 줬기 때문에 이때는 뭐로 보는 거다? 함수값으로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살펴볼게요. 자, 0 대입합니다. 그럼 0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k-5가 뭐다? 바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3을 대입할게요. 자, 3을 대입하면 9 빼기 3k. 자, k-5가 뭐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따라서 k는 5보다 작거나 같고요. 요거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더하기 4, 더하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저걸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위에는 K는 5보다 작거나 같고요. 밑에는 마이너스 2K가 자, 2항이 되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서 결론은 K는 5보다 작거나 같고 K는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면 K는 2에서 어디 사이다? 5 사이인데 둘 다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얘가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부등식 문제처럼 나왔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조금 상 부분을 좀 많이 응용한 게 뭐냐면 바로 전체 부분을 본 것이 아니라 뭐다? 특정한 영역을 줬을 때는 바로 뭐다? 함수값을 비교해서 이 함수값이 뭐 양끝값에서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이용해서 풀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술형 문제도 정리가 끝났네요. 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은 결과도 중요합니다만 내가 어느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풀이를 보시면서 다시 수학 정리해서 다음 시험에 좀 더 발전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